독감이 겨울에 많고 여름철에 적은 이유가 바로 햇빛에 의한 비타민 D 합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겨울철 동안 일조량 감소와 야외활동 감소로 인한 비타민 D 결핍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D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타민 D 결핍 순위에서도 단연 1위네요. 약 90%가 결핍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 정상 수치가 30에서 100 사이인데 우리나라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18.4로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 이상이면 독성이 있어서 오히려 해롭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결핍으로 100 이상인 경우는 드뭅니다. 비타민 D의 효과로는 칼슘 농도와 골 밀도 유지 및 골연화증, 골다공증 위험을 예방합니다. 근력 향상 및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어 당뇨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 조절 기능에도 관여하고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해 우울감을 감소시킵니다.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 역할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감염성 질환에서 효과가 있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효과는 신체의 초기 면역계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 예방 효과인데요. 유방을 포함한 폐, 피부, 대장, 뼈를 포함한 많은 악성 종양이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와 결합할 때 암의 증식 억제, 전이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양한 암 가운데 비타민 D의 암 예방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것은 대장암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대학 모스 암센터 연구팀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 2000IU를 먹고 햇빛을 10에서 15분간 쬐면 대장암 발생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 여러 연구를 통해 비타민 D가 감소할수록 전립선암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세포 배양 실험에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은 비타민 D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 정상으로 골다공증, 관절염, 근육 통증,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우울증, 비만,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 등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비타민 D 결핍이 유방암을 부른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발기부전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D 부족으로 돌연변이 폐암의 새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감기, 독감, 폐렴, 비염, 그리고 류마티즘, 관절염 같은 면역성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달리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을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없습니다. 햇빛을 쬐는 좋은 방법으로는 화창한 날 주 2, 3회에 걸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반팔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신체 약 20% 정도를 노출시켜서 햇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오후 3시에서 4시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통해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F가 함께 풍부한 제품으로 대구 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와 버터와 같은 유제품과 달걀, 버섯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과 음식으로 보충이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따로 필요합니다. 피부가 노화될수록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비타민 D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으로 비타민 F, A, K 등과 기량작용을 하므로 복합 처방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인 트리플엔과 비타민 C and D를 추천해드립니다. 비타민 D의 권장량은 소화 정상일 경우에 1000IU, 소화 결핍일 경우에 2000IU를 드시다가 유지할 때 1000IU로 바꾸시면 되고요.
성인 정상일 경우 2000IU, 성인 결핍일 경우 4000IU를 드시다가 몇 개월 후에 2000IU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인 경우는 더 늘려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섭취 시간으로는 식사 직후나 식사 중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지용성이라 음식물을 먹어야 담즙 분비가 활발해서 비타민 D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일시적으로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므로 아침과 점심 때 복용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식품을 드실 때는 항상 골고루가 갖춰져 있는 제품이 먼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피루리나와 트리프레닌입니다. 이것을 베이스에 깔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할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비타민 D를 드실 때도 트리프레닌이나 스피루리나를 드시면서 함께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트리프레닌은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종합 비타민 미네랄로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그리고 스트레스에 힘든 현대인을 위한 홍경천 추출물과 N19이라고 하는 하이리빅만의 특허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N19은 19가지의 식물 혼합 분말로 중금속, 다이옥신, 니코틴,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특허 물질입니다. 그리고 피로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군이 1000%에서 4000%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마늘 주사를 맞으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타민 C와 D를 보충해줄 헬시 비타민 C&D를 추천해드립니다. 튜블 형태로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수시로 씹어 드시기에 좋습니다. 부원료로 아세로라 추출 분말, 빌베리 추출물 분말, 케르세틴과 과일 혼합 분말과 그리고 엔트리만의 특허 성분 N19이 들어있습니다. 갈수록 세균이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대부분 폐렴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폐렴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라파402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파402는 염증 치료기로 매일 목부터 길게 가슴에 올려놓고 주무시면 자면서 염증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진홍삼은 3세대 홍삼인 효소 홍삼으로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홍삼에 함유된 사포닌은 RG3나 컴파운드 K와 같은 특이 사포닌으로 변환되어야 흡수가 가능한데 개인마다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흡수율에 차이가 납니다. 진홍삼은 특허받은 공법으로 효소 처리하여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D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한방에서 이런 침이고 이런 뜸이고 삼은 약이라고 합니다. 침과 뜸으로 기를 내주고 좋은 음식과 영양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라파가 402개의 침과 뜸의 역할로 막힌 기와 혀를 뚫어 혈액의 양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염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필요가 없죠. 먼저 비워주고 그 다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파와 좋은 식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보충제로 건강 100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